네, 제주경제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데이터와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주경제의 핵심 축이라고 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건설과 물가, 그리고 가계부채와 같은 경제의 핵심 지표들은 지역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제주경제 현재 상황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예. 올해 제주 경제 상황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지요. 예, 제주 경제는 이제 주력 산업인 서비스업이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네.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수혜 업종의 차이, 그리고 어떤 체류 시간이 짧은 크루즈 관광객 위주의 증가, 네. 그리고 건설 부동산 경기의 어떤 부진 등이 사실 회복세를 제약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되는 경기 개선세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국인 관광을 회복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비중이 제주 관광에서 한 85% 이상 굉장히 좀 큰 비중이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 그러니까 국내 다른 관광지 대비 어떤 차별화된 그런 거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주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어떤 특산품이나 아니면은 고유의 문화를 살린 그런 어떤 체험 등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식도락 관련 어떤 다양한 업종의 창업 이런 환경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력 시장인 중국과 그리고 기타 어떤 동남아 시장 이런 부분의 어떤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세부 시장별로 좀 세부 시장별로 좀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좀 수립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과거와 달리 어떤 지역의 다양한 지역, 그러니까 제주도 내 다양한 지역 그리고 어떤 소비하는 품목들도 과거보다 많이 다양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관광 편의성, 예를 들면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어떤 뭐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특히 크루즈 관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떤 출입국 심사 관련해서도 네. 앞으로 이제 좀 더 간소화할 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분양 주택, 특히 준공업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주 지역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영세한 상황에서 최근에 어떤 그런 미분양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 어떤 성과나 경영 이런 환경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미분양 주택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도정에서 어떤 그 미분양 어떤 수급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사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자면은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공공에서 좀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로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건설업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건설업체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외나 또는 해외 쪽으로 어떤 그런 건설 활동을 높여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내에서 일어나는 건설 활동들에 대해서 도내 건설 업체들의 어떤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어떤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뭐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 그리고 서비스 분야 압박이 좀 여전한데요. 가계 소비 상황 요즘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면 누적된 어떤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계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소비 구매력 이런 부분을 좀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 지역에서도 제주 지역이 특히 이제 높았던 소비자 물가 품목들이 이제 개인 서비스 물가 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통 구조 개선, 그다음에 이제 석유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석유류 시장의 어떤 뭐 공급업체 독과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히 외식 업종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역 내에서 좀 그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주 지역 가계부채 수준도 높은 편이잖아요. 네, 자영업자 부담도 꽤 큰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가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자영업
어떤 업황 악화 이런 예. 부분 때문에 정책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자영업 업황이 관광 경기 부진과 함께 악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됐고 사실 제주 지역의 어떤 그런 자영업 연체율이 거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네네. 연체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제 지역 내 어떤 소비나 고용, 그다음에 여러 여타 부분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어떤 건전성 이런 네네. 측면까지 이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그 지금 대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연장 또는 유예 조치를 계속 이제 도청에서도 계속 하고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금리 대출로의 어떤 예. 전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책 자금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사실 그런 이 업황 자체를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상권을 좀 활성화한다든지 골목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자영업체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좀 최근에 어떤 소비 트렌드나 이런 거에 맞춰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또 디지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